반환을 됩니다. 그때 국민의힘에서 선거 비용 보조받은 게 그 397억을 확정이 되면 100만 원 이상 반환할 수도 있는, 그래서 이게 그 중요한 판결이다, 이렇게 봅니다. 자, 먼저 이게 그 조순표 판사만 보면요, 뭐 이 판사는 이제 그 정치 판사 이진관처럼 뭐 정치 판사로는 안 보입니다. 그러나 워낙에 그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가 다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이게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. 조순표 판사는 게 어떤 분이냐? 이 판사는요, 아주 그 정치 판사는 아닌데 대구 출신이거든요. 대구의 그 능인고등학교 불교학교, 그 주영이가 놓은 주호영 능인고등학교. 그리고 이제 그 설법대 나오고요. 아마 나이도 그 젊어요. 73년인가? 하여튼 그 똑똑한 판사입니다. 조순표. 그래서 이제 그 정치 판사다 뭐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, 그러나 요즘 이렇게 그 사법부가 워낙에 그 권력의 눈치를, 특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권력의 눈치를 보잖아요. 대법원에서 이제 그 김용에 대해서 선고를 못하는 거 봐도 그게 얼마나 눈치 보는지 알 수 있죠. 거기다가 이제 그 이재명 재판도 전부 중단이 돼 있고요. 하여튼 이런 게 그 지금 분위기 상으로 보면 이게 그 저희가 상당히 그 예측하기 어렵다. 오히려 이제 그 재판을 생중계하는 걸 보면 오히려 100만 원 이상 놓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. 그건 왜 그러냐? 민주당이 그 압력을 넣어가지고요. 자기들에게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이제 그 파기환송할 때 10대 2로 그게 고등법원에 육보에 있거든요. 요거는 이제 뭐 무조건 이게 유죄가 확정된 걸 대법원에서 전합의체로.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 자기들도 한 430억 가까이 토해내야 되거든요. 100만 넣으면.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그 430억 가까이 토해내니까 국민의힘도 토해내게 만들어 놓고, 그러고 여야 협상을 해서 우리가 뭐 법을 바꿔, 공직선거법을 바꿔가지고, 예를 들어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뭐 행위 부분은 삭제해버리자. 그러면 이게 둘 다 면소가 되니까 이재명도 면소, 윤석열 대통령도 나중에 가서 이게 면소, 이렇게 그 서로 이게 400억씩 서로 없애자.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하는,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입니다. 저 민주당의 그 관계자들 만나보면, 야, 우리만 이게 430억 토해낼 수 있냐. 국민의힘도 430억, 400억 가까이 토해내게 만들어서 서로에게 그냥 짬짬해가지고 서로에게 법을 바꿔서 둘 다, 이재명, 윤석열 둘 다 안 토해내는 걸로 이렇게 하려는 이런 이제 추악한 공작을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온갖 압력을 넣어가지고 100만 원 이상 만들려고 할 겁니다. 그래, 민주당 자기들도 이게 살기 때문에. 근데요, 이게 지금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? 일단 이게 그 쟁점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, 이게 2022년도 이야기거든요. 그럼 이게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잖아요.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. 도저히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통령은 물론 형사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대통령 재직 중에는 이제 그 공소시효 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공소시효가 멈춘다, 정지가 된다. 이것까지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, 예를 들어 이제 그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재직 중에, 그러나 대통령이 그 탄핵되고 나서 또 이게 6개월이 지났거든요. 탄핵되고 나서도 이게 기소할 때가 6개월이 지났는데, 또 이때는 뭐 말도 안 되게 뭐 특검법에 의해서 뭐 특검법이 수사 착수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처럼, 그거는 게 제가 아무리 봐도 위헌이거든요. 위헌이죠.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법에 공소시효가 이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특검법에 예외를 둬가지고 특검이 뭐 수사만 착수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6개월 내한 거다. 이런 게 기소거든요. 따라서 이번 사건의 그 가장 큰 쟁점은 일단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냐 안 지났냐 6개월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게 그 쟁점이 시작이 된다. 이걸 이게 그 언론에서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. 언론에서 이게 당연히 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걸 하지만 지금 이게 2022년 사건이에요.
이미 임기가 다 끝난 사건이라고.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부터 따져보는 게 맞는데 아무도 제가 모든 이렇게 기사를 봐도 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이런 이제 언론이 없으니까 정말 이게 부끄럽다. 우리 언론들도 아마 이게 그 사법부는 또 이게 어떻게 할지 특검 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있는 걸로 아마 보면 정말 그러면 이게 그 우리나라 공소시효 제도가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. 세상에 언제적 사건을 선거법은 6개월인데 지금 이게 4년 전에 5년 다 돼가는 사건을 이걸 이게 지금 와서 한다. 이 자체가 이게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이고 이야기죠. 자, 그러면 이게 그 뭘 허위사실 공표했다는 거냐. 내용도 이게요. 내용도 이게 그 황당합니다. 크게 보면 이게 두 가지인데요.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그 윤우진이라고 있습니다. 윤우진. 근데 이거 제가 이분이 안산에 세무서장 할 때 제가 만난 적도 있고요. 윤우진 세무서 공무인데요. 이분이 그 동생이 윤대진이라고요. 검사장입니다. 그래서 대윤, 소윤.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대윤. 그 다음에 동생이 윤대진은 소윤. 대윤, 소윤. 법조계에서 그 윤석열, 윤대진 유명했거든요. 근데 윤대진의 형이 윤우진 세무서장인데 거기 그 변호사 선임할 때요. 변호사 선임할 때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소개해줬다. 근데 그런 적이 없다. 이게 허위라는 거예요.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? 그리고 이게 동생이 윤대진이가 검사장이면 형 변호인 선임하는 거는 동생도 잘 알고 윤석열 잘 알죠. 둘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, 변호사가. 그러니까 윤대진이든 윤석열이든 둘 다 잘 아는 이게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선임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그냥 동생이 선임했다 볼 수도 있는 거지. 굳이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소개시켜줬다 이렇게 볼 수 있냐고요. 그 대윤, 소윤으로 한 몸처럼 그때 다 그 양쪽 다 친하면 당연히 동생이 소개시켜준 거지. 이게 대통령 선거 400억 토해내고 이게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만들 만한 이런 게 엄청난 사건입니까? 변호사 한번 만나봐라. 뭐 속인지도 모르지만 누구 알면게 누가 만나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이거 가지고 이게 기소회가 400억을 토해내게 한다. 정말 이게 코미디 같은 전 세계에서 이게 웃음거리 될 겁니다. 웃음거리. 이런 걸 기소한다는 게 더군다나 동생하고도 잘 아는데 그 변호사가 황당하죠.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. 바로 이제 그 건진 있잖아요. 건진 법사. 건진 법사를 그 실제 만난 적이 있느냐.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워낙에 관훈 클럽 초청 토론이거든요. 요거는 건진 법사. 요거 윤우진은 2021년생 한참 전에 2021년 12월 14일에 관훈 클럽 초청할 때 그 이모 변호사 소개한 건데요. 아니 동생 윤대진하고도 잘하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. 참 이게 황당하잖아요. 이게 2021년 12월 14일 관훈 클럽 초청해서 한 이야기고요. 그 다음에 건진은 그 다음에 대선 전에 2022년 1월 17일 2022년 1월 17일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날 불교의 리더스 포럼 출범식 날 인터뷰를 빨리 하니까 그때 그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뭐게 만난 적 있냐 어떻게 알았냐 김건희 사하고 뭐 알았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이 빨리 나오니까 이 행사에 주된 건 아니거든요. 불교 리더스 포럼의 출범식에 인터뷰 빨리 하는 와중에 그래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적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.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날 때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처음에 김 여사와 함께 만난 건 아니다. 이렇게 한 거예요. 처음에는 그게 맞아요. 처음에는 그게 당의 관계자가 소개해서 전성배를 만났는데 김건희 여사가 처음 만날 때는 없었거든요. 그 뒤에 김건희 여사하고 만난 게 놓았단 말이에요. 안 만났다고 한 적도 아니고 처음 만날 때 이야기한 거 가지고 이걸 이게 나중에 만났는데 왜 만난 적이 없다느냐 이래가지고 이걸 기소해가지고 지금 400억을 토해내게 하려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. 아니 그렇잖아. 전성배 씨를 안 만났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당 관계자 소개받아서 만났다. 그래 처음 만날 때는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나중에 김건희 여사하고 만난 걸 왜 쏘겠냐 이러고 이게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예요. 아니 이게 뭐 대통령 당락에 뭐 관계도 없지만요. 이게 빨리 불교 행사하다 보면 인터뷰하다 보면 그러면 이재명이가 옛날에
경기도 지사 할 때 그 권순일이 300만 원 그 권순일이 그 김만배 씨 비타500으로 파괴한 거 이거는 형을 강제벌식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. 형을 강제벌식인 거 맞잖아요. 그게 불법 적법을 떠나서 강제벌식인 건 맞잖아요, 형을요. 근데 그런 적이 없다 했다고. 그래서 300만 놓은 걸 뒤집었잖아. 왜? 토론 과정에 급하게 묻다 보니까 토론 과정에 허위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. 이것도 이게 불교 행사 출범할 때 그 바쁠 때 인터뷰 잠깐 물으니까 이 쟁점 다 알고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? 이게 뭐 고의로 엄청나게 속일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만난 적이 아예 없다 한 것도 아니고 만났다잖아요. 만난 게 뭐 그 당시에 뭐 어떻다는 거예요. 그 당시에는 게 전성배 씨가 뭐 어떤지 저든지 모르잖아요.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그걸 한참 뒤에 뭐 전성배 씨가 뭐가 김건희에서 관계가 있고 뭐 이런 거는 게 그 한참 몇 년 뒤에 나중 이야기고 그 당시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굳이 속일 이유도 없고 선거에 영향 줄 이유도 없다 이 말입니다. 결국요 이걸 왜 그러면 이 특검이 엮어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4, 5년 된 걸 그러게 민주당이 430억 토해내는 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도 토해내게 만들어야 된다. 그래야 이게 양쪽 다 서로에게 그 딜을 해가지고 둘 다 뭐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둘 다 안 토해내든지 합의를 해서 결국에 이재명 방탄도 하고 민주당도 돈 안 토해내는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. 하여튼 진짜 이거 보면 이게 부끄럽잖아요. 우리가 전 세계 대선 어디 봐도 대통령 임기 다 끝난 걸 가지고 뭐 이게 큰 거짓말이나 엄청나게 논란된 것도 아니고요. 그 당시로 보라고. 그 당시에 건진이 누군지 뭐 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걸 특히 변호사나 형 소개인 거 이걸 가지고 이게 무효를 시게 한다?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입니다. 이재명이는 이게 엄청난 거짓말들을 했잖아요. 형을 강제벌식인 데 없다고 처음에 도의사했고요. 그 다음에 대선 때는 백현동 이게 국토부 압박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뭐 4단계 올리다 했고 아니 김문기하고 매일 요트 타고 골프 치고 다 하면서도 이게 대장동 자기가 무관하게 해서 대장동 빠져나가려고 이게 그냥 몰랐다고 했잖아요. 당시에. 근데 자기들 재판은 중단시켜놨고 지금 윤 대통령만 말도 안 되게 오늘 100만 이상 넣으면요. 정말 우리 사법부도 문 닫아야 된다. 사법부도 정말 부끄럽다. 이렇게 보이고 하여튼 뭐 결과는 두시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저는 당연히 이게 무죄 노예된다고 보는데 특히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보는데